2000년도 9월에 광주의 난임 전문병원으로 초기에는 분만도 담당했었는데요. 10년 후에는 시험관하기 그리고 복강경 수술 중심으로 전문병원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난임 진료를 제가 35년 정도 하게 됐는데요. 이 시대에 따라서 환자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90년대 제가 처음 시험관하기 시술을 했었을 난임 환자들은 그때는 SNS라든가 어떤 매체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선생님하고 대화가 순조로웠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말 SNS, 인터넷 홍수로 인해서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불필요한 걱정도 하게 되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미리 당겨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료하는 의사 입장으로서는 환자들이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고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맡겨주면 원칙적인 치료,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빨리 성공하게 되는데 뭔가 지름길이 있을까? 주변인들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진료의 성과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성들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난임의 원인이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과거보다는 국가 지원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난임 부부들이 진료, 진단, 치료의 기회가 벽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늘기도 하고 좀 염려되는 거는 여성의 나이가 40세 가까이 되면은 임신 성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난소 나이 검사를 하고 부부간에 남편이나 부인의 문제점이 뭔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임신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 측, 남성 측 절반씩 가지고 있고 부부가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남성들도 정액검사에서 정자의 모양이나 운동성, 숫자, 기형의 빈도가 높아서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거에 90년도에는 우리가 염증 질환으로 인해서 나팔관에 문제가 있다든가 최근에는 이제 선진국병이라는 자궁 내막증 그런 난소에 혹이 생겨서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해서 부인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난임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지름길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난임의 원인이 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극복할 수 있는 걸 극복을 하고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관하기나 인공수정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쉽게 나팔관 기능이 안 좋아서 바로 시험관에 넘어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팔관 기능이 안 좋으면 근본적으로 나팔관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정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보조제라든가 생활 습성을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이를 꼭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은 군인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야 되고 배편으로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서 오셨는데 그분이 남편의 정자를 튜브에 담아서 가슴에 밴드로 붙이고 와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돌아가서
임신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을 때 현재 전쟁의 참상으로 참 마음 아프기도 하는데 생명의 잉태가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런 면에서 정말 인상 깊은 환자였고요. 캄차카 반도에서 거기서 어떻게 여기 광주까지 오셔가지고 시험관의 시술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고 둘째 아이를 냉동 배아 이식을 해서 낳고, 진짜 멀리서 오신 분은 고비 사막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울란바토르 도착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한 달 동안 체류하는 동안에 다행히 또 임신 성공해서 돌아가는 발길이 참 가볍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되게 기뻤죠. 오랫동안 난임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극복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과거의 난임 치료 과정, 그리고 진단, 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메모를 많이 좀 해놨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환자의 에피소드, 질환, 그다음 원인, 치료에 따라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난임에 대한 서적 보면은 난임의 원인, 진단, 치료, 의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환자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그 환자가 알았던 난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의학적으로 어떤 진단과 치료, 설명이 필요한가, 그런 내용으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거는 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이번에 제가 많은 체험하고 느낀 거는 우리 나이에 맞게끔 액티비티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하고 분리할 수 있는 멘탈을 키움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